자, 이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보다 무슨 영상이 하나 있는데 또 영상 안 나오잖아, 맞죠? 이거를 네, 링크가 안 올리구나. 안 되죠. 저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호환이 진짜 이렇게 해서 한국을 해서 와, 진짜 좀 정확하시다. 10분인데. 또 이란다 또 확장이 지금 그거를 복사해서 그냥 사이트에서 그냥 냈죠 그냥. 배우자. 월급 100만원, 즉 연봉 1200만원인 월급쟁이는 조사 대상 1115만 명 중 1064만 2699 등으로 하위 4%에 해당합니다. 월급 150만원, 즉 연봉이 1800만원은 넘어야 하위 20%를 벗어나게 됩니다. 연봉이 2400만원이면 상위 67%, 즉 100명 중 67등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남편의 $3,254만원을 받으면 정확히 100명 중 중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상자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맨 가운데 해당하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데 3,254만원이 정확히 그 중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봉이 3,254만원보다 높으면 50%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2018년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박광문 의원실에 제출한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에는 2,423만 9천원이 중위소득으로 나옵니다. 같은 2016년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했는데도 800만원가량의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상위 37%에 해당하는 4,387만원은 평균 연봉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계속 올라가서 5천만원을 넘으면서 상위 30% 안에 들게 되는데요. 연봉 6천만원이면 1115만 명 중 239만 등 상위 22%. 이 근로소득자 대상입니다. 연봉 7천만원이면 172만 등으로 상위 16%. 연봉 8천만원이면 128만 등으로 상위 12%입니다. 연봉 8,700만원 정도 되어야 100만 등 안으로 들어오게 되네요.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의 꿈인 억대 연봉에 진입하게 되면 대략 상위 6.5%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봉 1억이 되어도 내 앞에는 무려 72만 4천여 명이 있네요.
자, 우리나라 급여 소득자들 중 상위 1%에 들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 할까요? 연봉 1억 8천만 원이 되면 드디어 1% 이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그 앞에는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11만. 고소득 월급쟁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계속 연봉이 올라가서 연봉 4억 8천만 원 선, 즉 한 달에 4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상위 0.1%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계속 그래프를 이어가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아직도 1만 명 이상의 고소득 월급쟁이들이 이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이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하는지 알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계속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연봉 10억 원을 받으면 상위 0.01%로 1115만 명 중 약 1000여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 연봉 탐색기는 납세자 연맹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봉 순위를 포함해서 세금, 절세 등에 관련된 9가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숫자가 막 시계 나오니까 좋지? 됩니까? 자, 아까 그 소득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둘째 시간은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전체 연 1억이 넘는 고소득자가 2020년 120만 명 정도에서 약 5%, 그러니까 연봉 1억 되면은 상위 5%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소득자 생각보다 이게 편차가 커요. 자, 그 나라별로 보면은 초고액 이거는 뭐냐면은 자산, 그러니까 소득 말고 재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우리나라 돈으로 재산이 70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 숫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중국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도 한 3,800 몇 명 이 정도 있네요. 네, 안 될 것 같죠 이거. 자,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원, 약 13억 9,400만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를 하면 이걸 100만 달러를 100만 장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 129만 명이나 있답니다. 네, 생각보다 많죠. 예, 그래서 그리고 보유자산 기준으로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아프리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상위 1%, 지구의 상위 1%는 104만 명. 그리고 10%, 전 세계 상위 10%는 우리나라에서 1,848만 명 있습니다. 그것이 많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즉 우리나라가 사실 엄청 부자 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700억 이상 되는 사람은 순위가 우리나라가 11등으로 많다. 그리고 이게 좀 와닿던데요. 작년 말 기준 한국 성인 한 명당 평균 자산이 3억 3,116만 원 평균입니다. 평균 성인 한 명당 3억 요 3,116만 원보다 밑에 있으면 평균 이하. 예. 일단 뭐 그렇고요. 예. 이거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속 증가돼서 지금은 129만 명에서 100만 원, 60% 늘어나서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불과 4년 뒤의 얘기네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부자하자 몇백억 이 얘기보다는 갈수록 부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원래 뭐 1,000억 있는 사람 2,000억 되는 거 있지만 요 정도 도달하는 사람들이 그 100만 원 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 이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되게 와닿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건 또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보면은 이제 40대, 50대, 60대 해가지고 40대 상위 1%는 이 정도고 50대 1%는 있고 뭐 이렇거든요. 예, 그냥 참고하시고 이게
그 보시면 개인 말고 가구입니다. 가구. 예. 작년 3월 말 기준 한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 좀 넘고 부채가 한 8,800 있어서 순자산이 4억 1,050만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은 이건 개인 아닙니다. 가구랑 보통 부부 합산 말하는 거죠. 평균 소득이 6천만 원 정도. 처분 가능 소득은 뭐 떼고 뭐 보험, 건강보험료 떼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거 떼고 나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다. 이 평균은 사실 실제 와닿는 평균 이거보다 낮겠지만 그래도 자산이 뭐 몇천억에 몇십억 버는 사람이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평균치를 올려놓은 거죠. 실제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의 한 60% 가까이가 3억 원도 안 되는 순자산을 보유한다. 10억 이상 가구는 10%도 안 된다. 10억이면 사실 서울에 가면 아파트 조그마한 것도 10억 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 거죠. 전체 보면 이거는 여기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뭐죠? 그 1.5, 15점 요거 가구 소득이 1억 넘으면 15.7%, 1억 원 이상에서 15.7%이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가구 부부 합산해가지고 1억을 번다. 그러면 상위 15.7%. 네. 아까 혼자 개인으로 치면은 뭐 5%, 상위 5% 정도 되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좀 뭔가 와닿는 게 있어야지 돈 버는 목표도 생기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의 업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보험 이런 거 봤을 때 전체 수입 보험료라는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은 이게 억 달러잖아요. 19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270조 정도 되는 보험의 시장이 있어요. 이 감이 안 오시죠? 270조 시장. 그래서 이렇게 크기 때문에 보험에 종사하는 인원이 지금 보세요. 얼마입니까? 늘어나고 지금 45만 명입니다. 45만 명. 45만 명이 경쟁을 해도 어떻게든 소득 벌고 계약되고 먹고 사는 게 시장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보험이 지금 산업이 조금 정체되고 있다는 이제 기사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보험 설계사 연봉 이런 거 보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 달 소득 말하는 겁니다. 상위 5% 들어가면 442만 원 하면 보험 설계사 중에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거고 좀 구체적으로 이걸 클릭을 해보니까 이제 거의 꼴찌죠. 95% 하면 한 달에 90만 원 벌면은 상위 95 뒤에서 5% 앞에서 5%는 거고 중간은 200만 원. 예. 뭐 보험하고 직간접적으로 앞으로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관련이 있으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험하신 분이 많은데 이 정도 소득이 되구나. 그러면 컨설팅이나 우리가 아트딜러 소득 버는 거를 이런 거하고 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 하면 그 치열한 보험계에서 상위 5% 들어간다 이거죠. 네. 저는 이거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탑 뭐 아트딜러 이라는 탑 아트딜러가 3억이거든요. 아시죠? 1년에 3억. 1년에 3억인데 1년에 3억을 버는 거예요? 3억을 아니 매출 1년에 3억. 그러면 6% 받잖아요. 그러면 368, 1,8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탑이라는 호칭을 쓰겠네. 맨날 시비 걸고 무슨 탑이냐 그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제발 좀 탑이라는 호칭 좀 빼라고 꼭대기 아니 막 이래가지고 내가 딜러 때부터 계속 진짜 내들었던 사람인데 요게 보험업계에서 하위 75% 되는 걸 탑 아트 딜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얼굴에 똥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호칭을 바꾸든 그냥 시니어나 그냥 우수 사원 정도는 몰라도 보험에서 탑 호칭을 쓰는 거 아세요 혹시? 탑 오브 탑에서 TOT라고 연봉 한 연소득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뭐야? 몇십 분의 1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보험 설계사 소득을 딱 검색하면은 소득이 안 나오고 요새 어떻게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머리띠 들고 이게 뭐죠?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네카톡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런 데서 지금 IT 기업들이 비대면 자동화 시키면서 보험 시장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파고하고 지금 뭐 시하고 이래요. 난 보면서 좀 저 시간에 영업을 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지만 그 정도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나 알고리즘을 해서 보장 분석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과 1일 전이었으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막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이틀 전인데 어제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점점 앞으로 가속화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그 각 돈을 버는 도구의 보험 이런 것도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딜러님한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대안할 게 아니라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온라인 보험이 나온다. 그러면 고객한테 온라인 보험도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토스도 있고 그 중에 괜찮은 거를 골라주면서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이거 진짜 앞서가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웃긴데 한 달에 20만 원 넣는다. 그러면 월 1% 수수료 하면 얼마야? 한 달에 2,000원 받는 거예요. 고객한테 해주고 좋은 상품 골라주는 거.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게 만약 공식적으로 따지자면 이거 위법이에요. 신고를 하고 보험업을 세상을 차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컨설팅하는 와중에 그런 서비스를 뭉텅거려서 제공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보험을 판매하는 걸 중개하는 걸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자산 관리라는 항목에 넣어서 하면은 어떻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 걸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보험이 어렵다가 아니고 야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내가 그 많은 걸 골라주면서 이 자산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뒤에 있네. 자 카드 제가 공고해드릴 직업의 종류 중에 카드 모집도 있기 때문에 카드 업계는 더 심각해요. 지금 사람이 점점 줄어가지고요. 카드 모집인이 지금 8,145명밖에 안 돼요. 보험은 45만 명인데. 네. 근데 이거 기사는 여기 있는데 기사는 또 화면이 안 넘어갈 것 같아서 카드 모집인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2016년 2만 명이 넘었는데 쭉쭉쭉 줄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는 7,000명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 제가 말한 저는 일반 카드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법인 카드는 여기 통계도 안 잡혀요. 한 롯데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전속 조직은 다 해봤자 뭐 2, 300명 되겠습니까? 네. 저거 다 합쳐서. 그래서 여신금융협회에 들어가 보면은 이 근데 카드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1,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 금액 보세요. 카드 이용 금액 10억, 100억, 1,000억, 150조, 834조. 신용카드, 체크카드 181조 합치면은 1,000억 좀 넘습니다.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1년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고 이런 것들 시장 움직이는 금융시장이. 근데 모집비는 이제 점점 이거는 AI 자동화되기 때문에 자꾸 줄여요. 제가 그 1차 피해자기도 하고 현대카드에서. 자 가전 우리가 아테레가 생각이 나서 가전도 한번 하는데 여기 보면은 가전 시장이 23조 6천억. 이 중에 뒤에 나오는데 공기청정기 시장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접근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7천억 시장이 아테레가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보세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고 이때 미세먼지 어쩌고 난리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붐이 일어서 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렌탈 시장 보통 3년이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의무 뭐 중간에 그만둬도 위약금 없는 게 3년이고 소유권 이전되는 게 5년이거든요. 2019년 시작인데 3년이 올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중간에 해지해도 페널티가 없어 고객들이. 그래서 만약에 공격적으로 영업할 것 같으면 진짜 2019년도에 많이 팔렸던 걸 가서 쉽게 보험으로 치면 해약시키고 우리 거 밀어넣어도 고객이 지금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가능도 하단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영업 들어가면 타이밍이 지금 딱 그 타이밍이고 내년 되면 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만났을 때 계약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렌탈 이미 쓰고 있다면 이게 렌탈 대부분이니까 언제 끝나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지금 이제 본인이 좋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거 취소하고 이거 넣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2년 더 내야 되잖아. 5년 보통 계약을 하니까 맞죠. 그러면 2년 내면서 구형 쓸 바에 우리 거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뭐 좋고 금액은 뭐 5만 몇천 원인데 할인 받으면 4만 몇천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내는 거에서 조금 더해서 바꿔라 좋은 걸로 그림도 걸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거의 한 7천억 시장이 열려있다 이겁니다. 분석을 하면 타이밍이 좀 좋죠.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트딜러, 보험설계사, 카드연마, 자동차딜러, 아트레스가 가전제품 이거 제가 한번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봤거든요. 이거 한번 보신 분도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강의를 몇 번 해가지고 이 시장 규모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트딜러는 미술 시장이 올해 뭐 1조가 될 거라 하지 않습니까? 미술 순수 미술로 보면. 근데 미술에 금융에 기타 이런 것까지 하면 이거는 한계가 없죠. 왜냐하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미술. 아트에도 그렇고 뭐 스피커도 그렇고 오만대만대 다 붙일 거야. 뭐 호텔에도 놓고 뭐 다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보면은 아까 말했던 시장 규모가 생명보험이 한 140조, 화재보험이 한뭐 129조 이렇게 해가지고 한 270조가 좀 넘는 시장이고 카드 영업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1000조가 넘는 시장이고 자동차는 중고차 빼고 새로운 차 지금은 그 반도체 수급 때문에 지금 하면은 뭐 2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차가 안 되고 중고차가 많이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1년에 한 76조 정도 시장입니다. 자동차가. 진짜 자동차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2대, 3대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자동차 전체 거래된 시장이 1년에 76조인데 그래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은 약 23조, 공기청정기 제가 조사해보면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원은 저희 아트딜러가 결일 K밖에 결일 K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한 3천 몇백 명하고 다른 경쟁사에 뭐 저기 하고 이렇게 보면은 합치면 한 5천 명 될까 말까 이렇게 예상이 돼 추정. 그다음에 보험설계사 하시고 하면 카드 영업은 아까 8,100 이거 지난 자료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200명도 안 될 것 같다. 롯데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법인 같은 자동차 딜러는 현대기아차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주류니까 가전제품은 온라인으로 판매량이 많아서 이거는 뭐 종사 인원이라고 잠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아트딜러는 뭐 이건 무한대 가깝다 이러고 생명보험 아까 제가 소득 쭉 조사한 게 있는데 상위 15% 이렇게 가면 한 1억 좀 안 되는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리는 법인카드 이쪽은 상위 중간만 가도 많이 하신다면 월 5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가능한 도구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롯데가 시장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뭐 5년 이상은 충분히 저는 할 것 같고 자동차는 생각보다 수입 적습니다. 자동차 제가 BMW 영업사업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받으면은 그 제가 BMW 코리아에서 주는 수당이 있었고 코롱 그룹에서 주는 수당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1% 저기 보통 1%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5 시리즈 한 6,750만 원짜리 팔면은 60, 뭐 2% 해가지고 한 100, 한 2, 30만 원. 그 중에 썬팅 해주고 뭐 하면 100만 원도 안 남아요. 누가 보면 수입차한테 팔고 억수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경쟁 붙어가지고 뭐 동성모터스 저기는 100만 원 DC에 내가 지금 12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DC에 달라고 이런다니까요. 하여튼 뭐 되게 좀 수입이 많지가 않다. 제가 못해서 그런가. 하여튼 뭐 월급 빼고는 많이 못 벌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은 상위 5% 이상 돼야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코에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은 또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버냐면 약간 다단계적이기 때문에 뭐 팀장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팀장들 하는 무슨 뭐라고 부르더라 본부장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부르는데 약간 사람을 많이 모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다단계 구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 영업으로 해가 보험처럼 돈 많이 벌고 이게 안 되는 구조입니다.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소득의 지속성 면에서 봤을 때는 아트딜러는 어쨌든 아트노믹스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그 연장 수수료 갱신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보험설계사는 큰 돈은 되는데 이게 깔려서 나오는 게 좀 낫다. 한번 하고 나면 끝이다. 이게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는 제가 결국드리지 지속해서 나오는 게 크고 자동차 딜러 같은 경우는 신규 계약 그때 차 팔고 계속 차 한 대 사면은 다시 이렇게 소개하고 재구매하려면 한 10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리스나는 이거는 36개월, 60개월짜리 리스 하면 또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비율이 그렇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한번 사면은 올해 가격 조건데 렌탈로 들어가면 아마 회전율이 좀 높을 것 같고
이게 아트딜러는 수수료 지급 주기가 우리 아트놈 상품마다 나죠. 아트노믹스는 그 다음 주에 주잖아요. 일주일. 이게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다른 데는 이번 달 하면 다음 달 25일이나 말일날 주고 카드도 월 한 번 주고 이번 달 하면 다음 달 주고 그 당시에 저는 현대카드 때 15일날 받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원리에 받는데 아트딜러가 이런 면에서 좋다.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자산 관리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도 한번 찾아보니까 뭐 이게 뭐 하버드 갔다가 뭐 박사수 이런 사람 다 포함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하위 25%가 4,600, 중위값 5,000, 상위 25% 들어가면 6,600으로 좀 소득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학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이 돈 얘기하고 좀 빨리 마칠게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아트딜러도 하고 펀드 이런 것도 하고 보험도 하고 부동산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시라고 권하는 그런 것 중에 이제 자산 관리, 고객 자산 관리 할 때 이건 제가 영업을 할 건데 고객이 총 1년에 버는 거에 뭐 1% 예전에 그렇게 해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1년에 50명을 관리를 하고 한 명당 그분의 평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이라고 보고 관리 수수료는 소득의 1%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명을 관리하면은 3,500만 원 1년에 받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91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영업을 해서 고객을 만든 다음에 상담을 해주세요. 누구님 이렇게 하면은 그 상담을 잘 하시면 이 소득을 벌 수 있게끔 제가 구조를 만들 거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메인 소득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거고 좀 작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나중에 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1억, 부부 합산해서 1억 버는 가게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돈을 내고 자산 관리를 받지. 제가 볼 때 7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 착보대로 한 달에 500만 원도 안 들어올 건데 그게 뭐 1% 해봤자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을 내고 관리를 받는다 이런 게 잘 없어요. 하면은 1억 정도 갈 거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이걸 통해서 50만 원 관리하면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까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이거는 이제 안정적인 거죠. 계속 관리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규 영업이 아니고 법인카드는 제가 이게 계산을 제가 좀 해봤는데 한 달에 2개 기업을 카드를 발급을 시키는데 한 개당 기업 한 군데에서 한 달에 법인카드로 700만 원 씁니다. 많은 거 아니거든요.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700만 원을 쓰고 수수료는 이게 롯데는 막 왔다 갔다 처음에 3개월은 0.9% 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중간값 한 0.5%를 적용을 하면은 한 달에 2개씩 계속 2년을 간다. 2년 동안 나오거든요. 롯데는 깔려서 한 번 하면 그게 2년 동안 나눠서 얼마 나오고 막 이렇게 나눠서 나와요. 그 사용 금액이. 어쨌든 이거 말고 더 받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게 관심 있는 분은 가서 할 건데 밖에 계신 분은 이거 지금 뭐 동영상 수강 뭐 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하면 이게 뭐 처음에 3개월당 정착 그것도 한 200만 원 받는 게 있고 뭐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이거보다 많은데 좀 보수적으로 안 좋게 잡으면 2년이 지난 후부터는 내가 영업 안 하고 해도 카드 쓰는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요 정도가 깔려서 나옵니다. 168만 원 정도.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개는요. 안 하면 빵개지 하면은 2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잘하는 사람은 5개 이렇게 저는 1등 했을 때 25개 이렇게 한 달에 그렇게 해서 전국 1등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많은 기업이 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냥 다른 시간 이용해가지고 꾸준히 전화해서 뭐 이렇게 컨택을 하면 기업이 열린 게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의 법인이 넘은 기업 수가 넘으니까 어쨌든 아주 현실적인 금액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퇴직연금 모집 이거는 한 달에 기업 한 개만 했다 또는 이제 그 기업에 10명 종업원 수가 10명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IRP를 해서 10명을 했다 입사한 지 5년 된 거 이런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직원 수 10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연봉이 그 기업에 뭐 500만 원 뭐 이상 뭐 800만 원 받는 상무나 전무도 있을 거고 신입사원 200만 원인데 평균 작게 잡아서 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런 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인 직원이 10명 있는 그런 기업을 한 달에 딱 한 개 예 해가지고
기업이 5년 된 기업이고 이런 거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0.4%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집인이. 이렇게 되면은 첫 달에는 5만 원 나와요. 왜냐면 첫 달에 5년 동안 쌓인 게 300만 원씩 10년이니까 3천만 원에 5년이니까 1억 5천에 0.4%라서 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이 상태로 2년을 가잖아요. 그럼 2년에는 또 132만 원씩 나오는데 매력이 있는 게 이 회사가 그대로 있고 정원분수도 그대로 있어 월급도 그대로 인상이 안 되고 연봉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내 수수료가 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월 24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56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170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3년 후에는 200만 원 정도가 깔려서 이렇게 됩니다. 신규영업을 안 해도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자산관리 컨설팅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깔려서 나오는 속성이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막 보험해가지고 몇 천만 원, 그 다음에 또 아트 딜러 해가지고 아트 농에서 팔아서 몇 천만 원, 뭐 다른 거 그런 거 다 빼고 다른 소득 다 빼고 그냥 계속 깔려서 나오는 요것만 제가 골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합치면 약 600만 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뜻이 있는 저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면 2년 후부터는 이 소득이 계속 깔려서 나오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지금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거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말했죠.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되게 낮게 잡은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하는 분은 이거보다 더 하거나 뭐 기업 하나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매달 할 것도 없어. 한 기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예를 드는 게 뭐 골프장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어떻게 딱 한 개를 했는데 골프장에 그 잔디 관리하는 비료 이거 한 달에 몇 원씩 사오거든요. 그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기업 하나만 따기가 매달 뭐 2개 2년 동안 딱 한 개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반영 안 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게 뭐 부자 되는 돈은 아니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600만 원씩 계속 깔려서 나오면 본인이 다른 일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하면 1억, 2억 정도 가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그래서 제 팀에서 1억 이상 받는 분 10명 이상 만드는 제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2년 동안 만들어 보려고요. 예? 억대 연봉자 10명. 예. 이 하고 나서 그들 되면은 그분이 좀 이렇게 저처럼 목에 힘주고 이제 교육 좀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한 2, 3년 제가 고생을 할 테니까. 예.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분골 셋이나 했습니다. 예. 자, 이 현실적인 얘기까지 해서 요거는 이분은 좀 짧게 끝내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질문 없으시겠죠? 예. 자기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잘해. 그리고 공적인 거는